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의 축구 신화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툭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영상 제작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영상 제작 방식을 일단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선 방식의 그런 영상도 필요하다면은 앞의 방식 그대로 또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주된 영상의 어떤 제작 방식은 이렇게 온페이스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이제 마주 보고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홀란드가 18골이죠. 18골로 4골을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가 16골로 손흥민 선수보다 2골 앞서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홀란드가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과연 홀란드를 추격 내지는 또 추월해 가지고 아니면 적어도 우리 21-22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그죠? 살라를 역전을 시켰죠. 한 골 차이로. 그래서 야 정말로 이제 단독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라고 했는데 후반전 늦게 살라가 한 골 넣음으로써 공동 수상을 하게 됐죠. 그죠? 그와 같이 뭐 손흥민 선수가 적어도 추월하면 더 좋지만 홀란드를 추월 뭐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격을 해가지고 뭐 최소 공동 골든 붓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사실 이제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거의 바람을 잡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엄청난 기대감을 표하는가 하면요. 물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온페이스로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제작 방식을 갖다가 이제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간에 이렇게 이제 끼워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게 뭐냐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는 뭐 손흥민 선수 10대 때부터 제목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왔거든요. 왔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다라는까지 다 또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했고, 그리고 포체티노 거치고 무리뉴 그리고 뭐 누누 콘테 이렇게 거치면서 사실상 뭐 제가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향후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라든지 아니면 분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막 다 맞았거든요. 사실 다 맞았다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당한 적중률을 제가 보였습니다. 무리뉴와의 관계라든지 뭐 콘테, 콘테는 사실 지난 시즌 시작하자마자 제가 콘테가 좀 이상하다라고 시작해가지고 시즌 내내 콘테를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가서는 뭐 제 예상이 맞았고요. 분석도 맞았고 무리뉴도 또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무리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무리뉴가 뭐 손흥민 선수의 그 라인 브레이킹과 원샷 원킬의 그 능력을 갖다가 뭐 끌어냈다라는 점에서는 무리뉴가 손흥민 선수를 키웠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무리뉴가 그 자신이 전혀 없는 그 공격 전술 그걸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눈에 확연하게 띄는 프리미어리그 그냥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그 라인 브레이킹과 그리고 원샷 원킬 역량을 갖다가 활용했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만 무리뉴가 활용함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웰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토탈 패키지였던 그 공격수로서의 역량이 봉인되었다라는 측면에 제가 무리뉴를 비판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손흥민 선수 뭐 정말로 우리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정말로 이 궁합이 맞으니까 왼쪽 윙포드와 그리고 중앙 스트라이크로 오가면서 그냥 정말로 웰라운드 플레이, 토탈 패키지 공격수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무리뉴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이런 웰라운드 플레이어 공격수로서의 어떤 그 토탈 패키지 역량을 갖다가 어쨌든 개발하고
더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토트넘의 쇠말뚝인 케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저 무리뉴를 비판했던 것은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살짝 빗나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예상이나 예측들이 대다수 상당한 어떤 그 확률로 적중률이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야,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이어지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도 야,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것도 홀란드를 추격해 가지고 저는 골든 부츠를 거머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담긴 어떤 예상이, 그러니까 달리 우리 뭐 슈말로 이야기하면 촉이 온다라는 촉이,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21, 22 시즌에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그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굉장히 부진했죠. 물론 이제 콘테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와가지고는 정말로 뭐 폭발적이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21, 22 시즌의 득점왕에 오를 때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어떤 골 스탯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활약도를 가지고 지금은 뭐 명실상부한 뭐 월드 클래스라는 용어는 이제 조금 좀 낡은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슈퍼스타, 그리고 유럽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평가가 어디에서 출발된 거냐면은 21, 22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력이, 그 관성이 지금까지도 쭉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한 번 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다면 이거는 뭐 정말로 동아시아 축구 역사에서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서 뭐 유일무이한 것이고요. 정말로 깨어지지 않을, 물론 뭐 단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아시아 출신 선수가 과연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정말로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로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업적이 대단한데요.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더 해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기대감은 아니고요. 지금 4골 차고 하다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의 그 스탯을 보면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21, 22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10경기, 후반기 막바지 10경기 동안 12골을 넣었습니다. 12골을. 경기당 1.2골인데,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스탯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살라가 후반기에 상당히 좀 부진했거든요. 살라를 그냥 추격해가지고 역전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동률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지금 27라운드를 끝냈죠. 다른 팀들이 28라운드인데, 그래서 27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 11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11경기가. 그리고 이제 21, 22 시즌에 10경기 동안 12골 넣었다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물론 뭐 그 당시 페이스만 나와준다면은 홀란드 추격하고 다시 한번 득점왕을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홀란드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후반기에 상당히 좀 전반전에 비해서 거의 뭐 하프 정도밖에 지금 못 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홀란드를 추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21, 22 시즌에 후반기에 좀 부진했던 살라를 추격해가지고 골든부츠를 수상했던 그때 시즌과 데자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홀란드가 뭐 조금 이 부진이라기보다는 시즌 전반기만큼의 어떤 그런 활약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일단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은요. 뭐 물론 홀란드가 뭐 경기당 거의 한 골씩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28라운드에 홀란드가 5경기인가 빠졌거든요. 총 23경기 동안에 지금 18골을 넣고 있는데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4골밖에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15경기에서 15경기로 잡고, 그리고 5경기는 5경기는 부상으로 빠졌고, 그리고 그 뒤에 8경기 동안 지금 4골밖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지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 현황을 한번 보면요. 이번 시즌 득점 현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총 24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3경기는 이제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서 빠졌죠. 그죠? 24경기를 뛰어가지고 14골을 넣었거든요. 14골을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변화 뭐냐면은 레프트 윙 포워드와 중앙 원톱 스트라이커, 저거 뭐 센터 포워드로 보통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센터 포워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죠, 그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 센터 포워드로 히살리송을 대신해 가지고 원톱 스트라이커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수치가 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레프트 윙 포워드로 지금까지 10경기를 뛰어가지고 3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데 센터 포워드, 원탑 중앙 스트라이커로는 14경기에 나와가지고 11골을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향후 남은 경기들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다 센터 포워드, 중앙 원탑 스트라이커로 뛴다고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1경기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4경기에 11골이니까 뭐 11경기 같으면 한 7, 8골은 그냥 우리가 일단 산술적으로 일단 그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해서 기대감을 더하는 게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21-22 시즌 득점왕을 할 때 그 활약상을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케인이 후반기에 가면서 라인을 내려가지고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토트넘에 사실은 핵심 스트라이커로 뛰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케인으로부터 지원도 좀 받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우독이나 메디슨 등이 폼이 뭐 올라온다면은 당시 케인에게서 지원받던 만큼의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센터 포워드로 14경기에서 11골을 넣었다라는 이번 시즌 이 스탯하고 앞으로도 센터 포워드로 중앙 스트라이커로 계속해서 11경기에 나설 거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21-22 시즌에 그렇게 센터 포워드로 활약하면서 막바지 10경기에서 12골을 넣었다라는 이 사실을 결합을 해보면은 앞으로 남은 11경기에서 정말로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의 뭐 진짜로 그 21-22 시즌까지 경기당 1.2골과 같은 적어도 한 골 정도 그런 스탯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향후 뭐 한 10골에서 11골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따져보면 한 25골 내외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 뭐 한두 번 해버리고 이러면은 뭐 충분히 뭐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11경기를 남겨두고 손흥민 선수가 한 25골 정도? 25골, 24골 한 그 정도만 정말로 해준다면 지금 18골 넣고 있는 홀란드의 그 어떤 추세로 봐가지고는 손흥민 선수가 뭐 전혀 불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 정도만 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번 시즌의 활약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역대 골 스탯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5-16 시즌에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뭐 그때는 뭐 경기 수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골 1개 도움이었고, 근데 특이하게 16-17 시즌에 14골과 8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 뭐 상당한 활약을 보여준 거죠.
근데 요때 지금 스탯이 지금 딱 지금 현재 이번 시즌 14골 8골 14골 8개 도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 18, 뭐 18, 19 시즌까지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19, 20 시즌 그리고 20, 21 시즌은 뭐 이름하여 우리가 이제 공격 포인트의 텐텐 클럽에 가입을 했죠. 손흥민 선수가. 그래가지고 21, 22 시즌에는 그전 결실로 23골과 9개 도움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이때 이제 도움 한 개가 모자랐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득점왕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텐텐 클럽보다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훨씬 더 그 타이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23, 24 시즌 이번 시즌 뭐 작년 시즌 말할 것도 없고요. 작년 시즌 그렇게 부진하다고 혹평을 받으면서도 결국 두 자릿수 골 기록했고 10골과 6개 도움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지금까지 24경기 나서가지고 14골과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21, 22 시즌에 지금 한 골당 걸린 그 시간을 보면요. 21, 22 시즌에 131분당 한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142분당 한 골을 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골 넣는데 한 10분 정도 더 걸린다라고 하니까 뭐 한 9경기 정도 뛰면은 그죠? 한 골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거의 근접한 21, 22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의 그 퍼포먼스에 거의 근접한 그런 어떤 골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록을 이제 142분당 한 골이 나중에 120분대당 한 골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 25골 이상 기록하는 그런 이번 시즌 기록과 함께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번 영상은 이렇게 온페이스 얼굴을 마주보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영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남은 11경기에서 21, 22 시즌 못지않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아니면 적어도 도전하는 그런 어떤 시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찍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면서 그리고 상당히 좀 어렵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다시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하고 이렇게 다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이런저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기대감이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로서는 참 고맙고 재미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직접 얼굴을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나고 처음으로 제 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내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